앞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들 중에 플레인 컷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르는 거를 해봤는데, 플레인 컷을 이용해서 자를 때는 이 뭡니까? Z 방향으로만 자르는 것만 했었는데, 플레인 컷을 좀 응용해 가지고 킥보스를 이용해서 두 가지로 요거를 나누는 거를 하고요. 그리고 프린팅에서 출력을 할 때 모가지 부분에서는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연결부를 만들어 주고, 머리 쪽에는 톡 튀어나오는 것을 꽂을 수 있게 구멍을 내놓고, 그렇게 해서 두 개의 파트를 분할하는 것으로 요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는 플레인 컷부터 해 보도록 할게요. 플레인 컷부터 먼저 해 보도록 할 텐데, 플레인 컷은 어디에서 찾았냐면은, 우선 화면을 이렇게 정렬해 가지고 토끼의 목을 정확하게 날릴 방향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정렬을 할게요. 자, 플레인 컷을 쓰기 위해서 화면을 정렬해 놓고 에디트로 갑니다. 에디트로 갑니다. 플레인 컷 있죠? 플레인 컷 있죠? 에디트의 플레인 컷. 자, 요거 응용인데, 플레인 컷 요렇게 상태에서는 Z방향 평면이 그냥 이렇게 조절되는 거죠.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점을 여기 연결되는 목하고 몸통하고 연결되는 여기쯤을 클릭하고, 두 번째 점으로 여기쯤을 이렇게 두 번째 점을 클릭해 주면 이렇게 플레인을 만들어줘요. 평면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요 상태더라도 놀라지 말고 바로 1번 클릭하고 2번 클릭해서 이렇게 플레인을 배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목이 요게 깔끔하네. 요 방에 깔끔하네. 그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플레인 컷 이 상태에서는 Z 방향만 지금 조절하는 건데, 정확하게 목을 날리기 위해서 요 정도로 맞춰 놓고 이렇게 첫 번째 점 찍고 두 번째 점을 여기를 딱 놓으면 돼요. 그러면 목만 아까보다 좀 마음에 안 드네. 다시 한 요 정도 요렇게 되는데, 플립을 뒤집어서 이렇게 봐도 되고요. 여기가 조금 더 튀어나오는 게 생기네. 요렇게 한번 잘라볼까? 요게 그래도 최대한 몸통이 덜 되게 분할이 됐네요. 자, 요렇게 플레인 컷 설정은 되셨나요? 여기에서 컷 타입은 뭐로 갈 거냐면요, 슬라이스의 킵 보스로 갈게요. 킵 보스. 필 타입은 리메시드 필로 가도록 할게요. 킵 보스와 리메시드 필 요렇게 하고 액셉트 갑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에디트 메뉴를 다시 가시는데요. 다시 에디트 메뉴로 가시는데요. 지금 현재는 킵 보스로 이렇게 이것이 분할만 되어 있어요. 메시들은 끊겨 있어요. 메시들은 끊겨 있고 여기 덩어리져 있는데, 얘가 컴퓨터 상에서는 아직은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나누기 위해서 에디트에서 세퍼레이트 쉘스 찾으셨나요?
세퍼레이트 쉘이라고 해가지고 나눠져 있는 게 먼저 존재해야 돼요. 세퍼레이트 기능으로 나눠 놓건 또는 플레인 컷으로 메시들을 나눠 놓건 분할해 놓은 작업을 먼저 해야 이 세퍼레이트 쉘이라는 것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세퍼레이트 쉘을 사용해 볼게요. 분할한 것 따라서 오브젝트 브라우저를 봤더니 두 개의 오브젝트로 얘네들이 나눠져 있나요? 그런가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얘는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밑에 거가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얘를 숨기기 할게요. 눈동자 아이콘 눌러서 얘를 숨기기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몸통만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는 상태죠. 머리는 그대로 있어요. 디스플레이만 꺼진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메시 믹스 요거를 이용해서 오픈 파트를 추가하도록 할 것인데 얘에서도 잘 보시면은 재미난 기능들이 좀 숨어 있어요. 프리미티브 요거는 아니고 심볼스 말고 미셀러스 이런데 보면은 파트와 파트를 연결하는 이음매로 요런 것들을 넣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미셀러스에서 요런 거 보실 수 있나요? 요렇게 추가하는 것들이 신기버스 같은 데 보면은 자동차 조그만 모형 자동차를 갖다가 바퀴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요런 것들 추가하면서 만드는 유저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미셀러스 말고 프리미티브로 다시 가는데요. 프리미티브에서 이 원통 영상을 여기다 끄집어 낼게요. 근데 드롭은 안 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대기 안 할 거예요. 즉 좀 떨어뜨려서 드롭 시킬 거예요. 떨어뜨려서 이렇게. 자, 원통 영상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놨어요. 바깥으로 떨어졌죠? 그죠? 자, 그럼 요거를 이음매 역할을 할 거로 생각할 거기 때문에 얘에서 스케일을 좀 조절하는 게 좋은데 한 요 정도로 이음매 만들어 줘야 되니까 얘 입장에서는 요 정도가 되면 되겠어요. 10분의 1 정도? 0.1로 사이즈를 조절해 보려고 해요. 스케일 X가 됐던 스케일 Y가 됐던 스케일 Z가 됐건 전부 다 0.1로 요 값들을 스케일 조절해 볼게요. 이거를 한꺼번에 하려면은 유니폼 스케일링 요거 체크돼 있으면 유니폼 스케일링이 체크가 돼 있으면 X 방향의 값만 조절했을 때 Y와 Z가 한꺼번에 조절이 될 거예요. 유니폼 스케일링 요거 체크해 놓고 갑니다. 스케일 X를 0.1 X, Y, Z가 한꺼번에 조절이 됐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 accept 말고요. 얘를 이동을 좀 시켜 볼게요. 지금 이게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동을 좀 시킬 텐데 Z방향 제 거는 보라색 요게 Z방향이 요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Z방향 화살표 요거 눌러서 요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Y방향 요거 눌러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모가지 부분에 거의 오게 해놨어요. 자, 이렇게 이동되셨나요? 그러면 저는 얘를 로테이션을 또 쓸 건데 보라색으로 요 로테이션 시키는 아이콘 있죠? 요거 눌러서
살짝 이렇게 돌려줄게요. 그리고 다시 X방향으로 좀 이동을 시키고 최대한 뭐 가운데가 놓이게. 근데 이거 할 때 Enable 스냅핑 때문에 아마 CAD의 5스냅처럼 CAD의 F9가 뭐였나요? 그리드 스냅이었나? 그리드 스냅 그거처럼 딱딱 끊기는 느낌이 날 거예요. Enable 스냅핑을 잠깐 체크 풀고 자 요렇게 하면 요거 부드럽게 움직여지죠. 어느 좌표에 걸리는 느낌이 안 나고 자 그리고 요것도 X방향도 요렇게 맞춰서 돌리고 아니 요거 조금 더 돌릴까? 요 정도가 되게 자 요런 식으로 얘를 정렬을 좀 해 봤어요. 요거는 Y방향은 좀 더 밀어 넣는 게 낫겠다. Y방향으로 조금 더 밀어 넣고 자 요렇게 해놓고 이 상황에서 잠시 정지할게요. 요렇게 정렬된 상태에서 얘를 Accept 누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메시 S01호 제 거는 그런 식으로 메시가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얘가 이 원통이에요. 이거를 2개 만드는 게 좋아요. 그 자리에 2개 만드는 게 좋아요. 왜 2개를 만드는 게 좋냐면 이 하나는 얘하고 아래쪽에 있는 몸통하고 플러스 시켜 가지고 돌기 형상을 만들 것이고 또 하나 만든 거는 머리에 대해서 구멍 역할을 할 거로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자 이거를 하나 더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메시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 브라우저는 다 열려 있으시죠?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보시면 이 메시가 선택된 상태인데 하단에 보면은 두플리케이트라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두플리케이트가 뭐냐면 이게 카피라는 명령인 셈이에요. 아이콘 찾으셨죠? 자 요거 두플리케이트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카피라는 게 하나 더 생겼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 최초에 있었던 거하고 카피하고 2개가 있어서 이 겹쳐가지고 이렇게 된 상태인데 최초에 있었던 얘를 디스플레이를 꺼놓고요. 두 번째 만들어진 요거하고 몸통이 어느 거였나? 몸통이 위에 있는 요거 그리고 카피드 된 거 이거 2개를 선택을 하면은 2개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면 유니온 불린 유니온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요거하고 요렇게 하면은 불린 유니온 요렇게 창이 바로 뜨나요? 자 요렇게 2개를 바로 선택했을 때 불린 유니온 요것은 바로 합집합이라는 거죠. 합집합이에요. 자 불린 유니온으로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얘는 보면은 그 어드밴스드나 뭐 이런 거는 됐습니다. 일단 요거 기능 다른 것까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액셉트하고 종료할게요. 어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쉘 1이 이 톡 튀어나온 요거 포함해서 요 바디 형상이 하나가 돼 버렸나요? 민혁씨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한 덩어리로 만들어진 거는 역시 눈동자 아이콘 눌러 가지고 안 보이게 숨길게요. 숨기고 좀 전에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껐던 애들이 있죠. 머리하고 원통 형상하고 요렇게 얘하고
디스플레이 켰어요? 자, 그랬을 때 요거 선택하는 순서가 중요한데요. 잠깐 제가 먼저 해보고 이야기할게요. 오케이. 자, 요거 선택할 때 어떤 순서로 가는 게 좋으냐면 머리를 1번으로 선택하고 2번으로 요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 자, 이거 전에 좀 조절할 게 있는데 안 할 뻔했다. 잠깐 순서를 좀 정정해야 되겠다. 자, 머리 근처에 드랍 솔리드한 거 카피 된 거 원본 요거 있죠, 요거를 이용해서 머리에다 구멍을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차집합으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얘를 스케일 명령으로 좀 키워줄 필요가 있어요. 조립공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조립공차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끼워지는 돌기도 같은 사이즈고 끼움을 당하는 자리도 같은 사이즈로 구멍이 돼 있으면 이거 조립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틈새가 있어야지 출력물을 끼워 넣을 때 좋겠죠. 그죠? 그거 생각해서 얘를 스케일 명령으로 SCALE 스케일 명령으로 얘를 키우는 거를 해볼게요. 현재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메시 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요. 에디트로 바로 갑니다. 에디트에서 얘를 어떻게 갈 거냐면 트랜스폼 메뉴로 가면 쌤 트랜스폼은 이동시키는 거 아니죠. 이동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트랜스폼에는 스케일 기능도 같이 있죠. 자, 요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디트에 트랜스폼 갑니다. 자, 그러면 요 오브젝트의 스케일을 역시 유니폼 스케일링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케일 XYZ 비율을 조절하는데 유니폼 스케일링이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축의 값만 조절하면 나머지 Y와 Z축도 조절되겠죠. 저는 X축 값을 조절하긴 할 건데요. 이때 얘를 그 플라스틱이라면은 수축률이 ABS는 3% 수축률이 적용된다고 그래요. 플라스틱을 사출할 때는 3%의 그 수축률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3%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0.03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1배 더해가지고 1.03배 해주면은 수축률이 적용되는 셈이죠. ABS 수지 기준으로 수축률이 3%가 적용하려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셈이에요. 그런데 요거보다 좀 더 크게 갑시다. 우리는 PLA 소재를 쓰는데 좀 더 커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1배 즉 10% 정도 조절되면 너무 크겠고 뭡니까 5% 정도로 요거 확 높여 보도록 할게요. 5% 정도에도 좀 빡빡하기는 할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1.05로 이 스케일 값을 적용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잠깐 너무 빡빡할란가? 출력할 거는 아닌데 그래요. 한번 조절할게요. 1.05 이렇게 딱 조절했어요. 살짝 커졌나요? 커졌죠? 커지는 거 보이죠? 자, 이렇게 1.05로 키워놨으면 얘를 accept 누를게요. 자, 이제 준비는 됐습니다. 됐어요. 쉘 2 머리에 해당하는 것이 쉘 2고요. 저는 그 다음에 원통 영상 요것이 메시 S01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를 1번으로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얘를 2번으로 선택을 할게요.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선택하셔야 돼요.
자, 요렇게 하면은 이번에는 불린 디퍼런스 요거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왔나요? 네, 불린 디퍼런스 딱 눌러줬어요. 어머, 뭐 옵션은 모르겠고 구멍 빵 뚫리는 거 보이나요? 오케이, 액셉트. 자, 그러면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쉘 1과 쉘 2로 얘네들이 이렇게 나눠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쉘 1도 이제 디스플레이를 켜기도 할 거예요. 이 상황에서 보면은 얘네들이 다 개별이죠. 두 개의 덩어리예요. 그죠? 자, 요 상황에서 일단 세이브를 한번 합시다. 얘는 번인데 번인데 조립이라고 아세이로 얘는 세이브를 일단 합시다. 버니 언더바 아세이. 파일에 세이브 에즈 버니 언더바 아세이. 자, 방금 전에 세이브한 거는 믹스 파일로 세이브 된 거죠. 그죠? 메시 믹서에서만 여는 파일이에요. 큐라에서는 안 열려요. 자, 이제 익스포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도구 중에 익스포트 있나요? 익스포트가 메시 믹서에서 뭔가 작업한 파일을 외부로 보낼 때예요. 외부로 꺼낼 때. 파일 형식은 뭐로 가는 게 좋겠어요? STL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저는 버니 OBJ 쉘 2가 선택되어 있는데 쉘 2가 이 머리죠. 요거만 선택되어 있으면 STL로 내보낼 때 얘만 따로 빠져나가요. 야, 신기하다. 나만 그런가요? 그래요. 익스포트 갑니다. 익스포트 가는데 익스포트 이름을 어떻게 갈 거냐면 얘는 STL 바이너리 포맷, 파일 형식은 STL 바이너리 포맷이고 버니 언더바 헤드 요렇게 파일을 익스포트 내보내기 해볼게요. 확인하셨죠? 네, 그럼 저도 합니다. 순식간에 뭐 지나갔어요. 이번에는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몸통을 선택했어요. 몸통 쉘 1에 해당합니다. 쉘 1, 제 거는 쉘 1이고요. 자, 얘를 역시 익스포트,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익스포트 갑니다. 자, 얘는 그 역시 바이너리 포맷, STL의 바이너리 포맷인데 버니 언더바 BUNNY죠. 쏘리. 바디 요렇게 해줄게요. 언더바 BODY.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큐라를 한번 띄워볼까요? 큐라. 언제 신버전도 또 깔아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로드 아이콘을 누르는데 이거 귀찮으니까 그냥 파일 끌어오는 거로 그냥 갈게요. 메시 믹서 폴더에 버니 바디하고 헤드하고 두 가지 있죠.
요거를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버릴게요. 보이세요? 윈도우 탐색기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롭 했는데 뭐가 됐어요? 야, 이거 머리만 이렇게 빠져나오나요? 그리고 역시 이 메시 믹서 폴더에다가 저장해 놓은 버니 바디 요것도 드래그 앤 드롭 했더니 몸통만 이렇게 따로 나오죠? 되셨나요? 자, 요런 거를 제가 응용으로 보여드린 이유는 뭡니까? 오브젝트가 큰 애가 있죠. 싱기버스 같은 데에서 요거를 내가 출력해야지 하고 다운 받았는데 파일이 OBJ로 돼 있건 뭐 STL로 돼 있건 오브젝트가 되게 커요. 되게 커서 출력하기가 안 돼요. 민석 씨도 이런 거 테스트 해볼 때 좋겠고, 하윤 씨도 그 등이 있잖아요. 등. 하윤 씨? 등. 그런 거 분할할 때 이런 기능 응용해도 좋겠어요. 자, 그런데 얘는 솔리드 바디도 안 바꿨구나. 솔리드 바디 안 바꿔도 이건 출력은 돼요. 자, 일단 요 머리는 정렬이 좀 돼야 되죠. 이 상태에서 출력하면 안 되잖아요. 베드판에 정렬이 안 돼 있죠. 자, 이거 로테이트해서 우리는 뭘 쓰면 좋아요? 레이 플랫이라는 기능이 있죠. 레이 플랫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평평한 면을 베드판에 일치시켜주는 기능이 레이 플랫이죠. 레이, 눕다, 플랫, 평평하다. 평평한 면을 눕힌다 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베드판에 이게 딱 붙었나요? 그러면 이렇게 얘는 정렬이 됐고, 자, 얘를 보면은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레이어 보기 보면은 어차피 이거는 레이어 보기 보면은 이 솔리드로 얘를 변화는 안 했지만 인필 때문에 내부 채움 때문에 알고 보면 이렇게 채워져요. 그냥 내부 채움 때문에 얘를 막 이렇게 채워버려요. 필 덴시티 요거 때문에. 여기까지 되셨나요?